네, 오렌 버핏 주주총회 올해는 제가 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5월 연휴 아마 다들 지금 가족들과 어디인가 연휴 나들이를 가실 것 같은데 여기 바다 되게 예쁘죠? 그 영진 해변이라는 곳인데 강릉이랑 주문진 사이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화사가 촬영을 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화사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데 서로 그림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연휴라고 한번 저도 좋은데 와서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쨌든 요 좀 그래도 나름대로 뮤직비디오 자리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느낌 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지금 오렌 버핏 주주총회를 못 갔지만 오렌 버핏이 주주총회에 올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이번에 주주총회 갈 거냐?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다. 근데 올 것 같냐? 워렌 버핏 분명히 올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은퇴를 했지만 은퇴를 하더라도 대주주로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분명 발언을 몇 가지를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EO에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은 더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으니까 할 말이 많은 분이거든요. 주주총회 가면요 6시간 발언합니다. 3시간 동안 Q&A 하다가 우리 점심 먹고 다시 할까? 한 다음에 점심 먹고 1시간 먹고 3시간 또 해요. 6시간 동안 Q&A를 하니까 그 날 자체가 나의 즐거움인 날인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할 거라고 봤었고, 그리고 그거 보면은 그 주요 연사들만 가장 그 강단 앞에 그 스페셜 VIP 자리 주거든요. 빌 게이츠 앉고 하는 자리. 그 자리 쪽에 앉을 거라 했는데 실제로 그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임원으로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는 3일 동안 합니다. 원래는 첫날은 표를 나눠주는데 우리 지금 코엑스 같은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표 나눠주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계열사가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다 부스를 차려가지고 행사를 해요. 뭐 물건도 팔고 하는데 몇몇 계열사들은 그 2, 3일 동안 판매하는 매출액이 연 매출의 한 7,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면요, 저 별의별 기업 다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쪽 사업이 엄청 많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돼요. 타일 가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계열사 매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와야 사주니까. 그래서 발언도 좀 세게 했고 실제로 나왔고 아마 한동안은 그래도 계속 나오지 않겠는가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버핏이 빠졌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가치가 PBR을 이제 많이 웃도는 프리미엄을 많이 형성하기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풀릴 때까지 난이도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버핏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수를 이겨내는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워렌 버핏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기업이 이제 버크셔에서 주가가 조금 더 비싼 상태였었거든요. 이제 그게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렉 아벨이라든가 이제 또 버크셔가 투자하는 또 새로운 결정타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뉴스 나온 것들을 보면 현금 보유액이 한 590조 원 정도까지 최대치로 쌓아놨다고 하는데 400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돈이면은 웬만한 빅테크 경영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지금 몇 년째 쓰지 않고 왜 버티고 있느냐. 만약에 썼다면 22년도에 그때 한번 질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23년도 주주총회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질문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들었었습니다. 왜 자꾸 기술주 안 사냐, 테슬라 안 사냐부터 시작해서 기술주 왜 안 사냐, AI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데 AI 뭐 살 거냐를 했는데 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 치웠는데 지금 이제 4년 차가 됐잖아요. 그리고 2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 방어용도 있는 건데 그만큼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내재 가치 대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를 내재 가치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버핏에 대한 의심 또는 매력이 좀 덜하다라는 인식이 조금 쌓여가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작년에 구글 베팅까지 했었거든요. 재작년에는 TSMC 23년도에 TSMC 베팅까지 했었는데 그 TSMC 베팅을 하고 나서 팔았는데 돈을 좀 벌긴 벌었어요. 물론 안 팔았으면 엄청나게 벌었겠지만 그때 애플 주가가 심하게 떨어지는 때라서 TSMC 팔았던 돈이 그대로 애플 매수하는 타이밍과 매수 금액과 이게 다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애플 주가 방어를 위해서 그랬다라 볼 수 있고 실제로 버핏이 가지고 있는 기술주가 애플과 구글이 있습니다. 비율도 적지 않아요. 한 24% 정도 되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상.
그래서 실제로 애플 주가도 사상 최고치 찍었었고 구글도 몇 배씩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로 돈을 안 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S&P 500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때문에 좀 이런 압박감이 있지 않았었나라 볼 수 있는데요. 이 버핏의 어쨌든 발언 중에 하나, CNBC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굉장히 강한 발언이 나왔어요. 참고로 그 버크셔 주주총회 때 보면 CNBC가 이제 항상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단골로 맨날 나와서 이제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증시는 초단기가 횡행한다. 투자도 아니고, 투자와 투기라고 구분하잖아요. 버핏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은 투기장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투기장이 아니면 뭔가요? 그러니까 도박장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짜리 옵션도 투자한다 이거예요. 그,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미국 병사였는데, 미국 병사가, 그 하루짜리 옵션으로 해가지고 40만 달러를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침공한다는 정보를 알고 거기에 6억 정도의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밀을 활용한 도박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버핏은 참고로 비유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잘 들어봐야 되는데, 카지노가 딸린 교회라고 비유를 해요. 제가 카지노가 딸린 교회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카지노가 딸린 교회라고 얘기해서, 교회에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 안에도 카지노가 있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규모로만 치자면은 교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이 카지노가 지금은 더 매력적이고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교회라고 치면은, 지금은 여기서 단타 선물 옵션이 횡행하는 카지노장, 그러니까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다음이라고 하면 카지노로 바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제 생각처럼. 교회 다음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좀 종교 범위로 2단 뭐 이런 쪽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그냥 더 넘어가서 카지노로 본다는 얘기 뭐냐면, 버핏의 얘기를 비유해서 종합해 보자면은, 이거는 그냥 비이성적인 상태가 과열이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매년 지금 이제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시기가 오지 않고 증시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버핏이 기술주를 모르니까 이제 좀 한물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옛날 같지 않다라고 이제 버핏에 대해서 좀 조롱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래도 버핏이 여태까지 인생에서 틀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3월 인터뷰 때도 보니까 5% 하락했을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CNBC 때 인터뷰 때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크셔에서의 주가는요, 50% 하락했던 게 한 4번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도가 하락이지 5% 하락 가지고는 하락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큰 하락이 오면은 현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도 그렉 아벨 CEO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2, 3년 후에 어떤 큰 하락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600조 가까이 쌓아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큰 매수를 하려고 이미 목록까지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그 얘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뭐 버핏이 뭐 도박장이래 뭐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체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되게 장기적으로 투자가 메리트가 있는 것을 찾아냈고 목록에 있는 거고, 기회만 온다면 산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쯤 되면은 주식시장이 뭐 박살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기대한 하락은 30% 이상의 하락인 것 같아요. 22%대도 손을 안 움직였으니까. 자, 그러면 그 30% 이상의 증시가 하락하고 큰 박앤세일이 왔을 때 뭘 생각해 두는 걸까? 우리는 뭘 사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안 알려주거든요. 사고 나서 3개월 뒤쯤에나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공시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주가가 떠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버핏 보는 거 따라해서 사는 게 아니고, 버핏이 뭘 살지 예상을 해보고, 나도 이런 기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락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버핏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이 수년 동안 현금을 쌓아놨다. 시장이 과열됐다. 그리고 지금은 살만한 기업이 별로 없다. 그럼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하락이 온 게 아니다. 그럼 하락이 오면은 우리도 투자하자. 그러면 지금 그렉 아벨이 CEO지만 아마 결정은 버핏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렉 아벨이 버핏의 제자기도 하고, 버핏이 살아있고,
버핏이 또 지분도 제일 많고 이렇기 때문에 버핏이 하자는 대로 갈 거고 버핏의 철학대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워렌 버핏은 어떤 기업을 사느냐?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첫 번째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삽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해자. 그 오사카 성 보면은 이렇게 큰 그 물이 있잖아요. 넘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를 넘볼 수 없는 뭐 가격 결정력, 브랜드 아니면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아니면 시장 점유율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사업. 그래서 기술주에 손을 잘 안 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세 번째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인데 기술주들 대부분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에 매력 있는 회사들을 투자를 제대로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경제적 해자가 있어 보이고 이해하기 쉬운 사업이라 보기도 애매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 보기도 약간은 애매한, 뭐 나쁘지 않지만, 그리고 큰 규모의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 기업의 1등.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한 절반 정도는 합격인데 절반 정도는 또 아니고, 클로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죠. 뭐 나중에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버핏이 기술주에 손을 못 댈 만한 이유들이 존재를 해요. 테슬라도 옛날에 그랬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는 기술주가 애플이랑 구글입니다. 애플도 되게 늦게 샀어요. 2015년, 16년 이때부터 샀었거든요. 그때면 애플 주가가 이미 많이 떠버린 상태에서 5년 지난 후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술주인데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두 개를 들고 있는데 애플과 구글입니다. 각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사업들을 잘하고 독점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점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 기술주 중에서 독점을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 잘 버는 기업들은 주가가 이미 오른 상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는 가더라. 그래서 버핏이 기술주를 안 살 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하나, 가치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금융 관련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에너지가 11% 정도 되고요. 나중에 보험도 있고요. 버핏 후계자를 보면은 두 명이 있었죠. 원래 이제 왼팔 오른팔이 있는데 에너지 분야를 맡았던 그렉 아벨이 후계자가 됐고, 이제 보험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보험과 에너지고, 후계자들을 계산하면 후계자들이 기술주를 투자하게 주력으로 두기 쉽지 않을 거다라 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AI 시대가 오고 어쨌든 그 시장의 흐름이 가는 거고, 그 흐름에 맞게 가장 기저에 있는 돈 잘 버는 현금 흐름 좋은 기업을 투자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금융 쪽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쪽을 조금 더 보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큰 흐름을 보시면은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공통점이 뭡니까? 원자재입니다. 확보죠. 그리고 버핏이 투자했던 일본의 5대 상사들이 다 전 세계에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영상에서 한번 올리려고 하겠지만 준전시 경제체제에 가깝다. 그러니까 전시 경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경제체제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기 좀 애매하고, 이제 근데 큰 흐름은 그거에 한 쿼터 정도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전시 경제가 되면은 자원 확보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도 보면은 1차 대전 때 그러고 보면 식민지 쪽에서도 전쟁이 되게 세게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미 자원 확보를 하는 중이다. 그럼 미국의 흐름은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 규제까지 벌어지고 전쟁도 나고 이러면 자원의 중요성은 올라갈 거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술이 자꾸 발전되면서 전기가 계속 부족해져요. 전력난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기술주와 이 전쟁과 모든 것에서 해치가 되는 거는 에너지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리지 않겠는가가 저의 추론이에요. 에너지 기업이 더 저가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려고 할 텐데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구조를 보면 젠슨왕이 말한 5층 케이크라는 구조를 보더라도 AI가 발전하는 대태동기에서도 첫 번째는 에너지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전력 인프라, 뭐 통신 인프라까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칩이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CPU, GPU, 뭐 HBM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모든 인프라가 완성되어야 GPT라든가 클로드 같은 모델들이 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게 마음껏 되고 비용이 저렴해져야지만 이 위에서 그 AI 소프트웨어들이 AI 어플 얘네들이 이제 사업 모델이 나와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떨궈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돈을 버는 기업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되려면 기저에 있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버핏이 에너지 기업이라던가 전력 인프라 기업들을 버핏 스타일상 되게 좋아하죠. 현금 흐름이 좋고 규모가 크고 이해가 쉽고 경제적인 혜자가 있고 그런 면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AI 시대에 AI 기업을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AI 들어가는 전력 뭐 기기라던가 제조업이라던가 에너지 회사도 AI 수혜주가 된다라는 거죠. 좀 넓게 보면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언제 사느냐? 버핏 스타일상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면은 그 6개월 이내에 많이 샀던 것 같아요. 뭐 물론 한 텀 더 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있을 때 들어가서 코카콜라는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같은 하락장이 왔을 때 그때 6개월 안에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때 대규모로 들어갔었죠. 리먼트 같은 경우는 금융주랑 철도주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BNSF죠. 그 철도주 같은 경우는 자기 몸집만한 걸 삼켜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었는데 결국 그게 현금 주머니가 됐었죠. 그런 식으로 현금 주머니가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배당을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배당을 그렇게 세게 주진 못해요. 그런 면에서 좀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마지막 스윙에 가깝습니다. 버핏 나이가 찰리 먼거도 사망하고 버핏도 좀 그때 좀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지 그 다음에 은퇴를 또 준비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한동안을 책임질 한 10년 정도는 책임질 기업에 스윙을 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홈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방망이에 휘두르지 않고 참고 있는 게 아닌가라 보고 있고요. 그렉 아벨의 말에도 목록이 있다라고 했고 2, 3년 후에 큰 기회라 봤으니까 버핏 살아생전의 마지막 대형 투자가 하나 나오지 않겠나라 보고 있고요. 실제로 버핏의 투자 흐름을 보면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수를 이기는 초과 수익률을 냈었던 비결은 지수를 초과할 수 있는 성장 좋은 기업들 4-5개의 포트폴리오를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이라 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60년대에서 80년대의 버핏은 뭐 보험회사도 있었지만 그걸 빼고 나면 소비재에 가까운 기업들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미국의 소비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소비주들이 성장주였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게 소비재였었다 라 봤던 거고 코카콜라까지 그게 이제 마지막 정점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금융주를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 아멕스도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뭐 딱 금융주다를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때 이제 버핏의 지수를 초과해서 수익 내줬던 게 소비재의 마지막과 금융주의 시작이 맞물리면서 이때 또 굉장히 많은 신용카드가 등장하고 얼마나 많은 소비가 있었고요. 그때 아시아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글로벌로 그 신용카드들이 확대가 됐었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였었고 이제 그런 흐름을 받은 건 세계화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했던 것 같고 2010년 이후부터 2020년대는 기술주 투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그 외에 뭐 디지털 은행이라던가 좀 몇 가지 실험들을 좀 해봤었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하면서 좀 좌충우돌을 하긴 했었지만 여기에 기술주와 원자재를 같이 투자했었거든요. 이 두 개가 잘 맞아 떨어졌죠. 에너지라고 좀 볼게요. 그렇게 되면서 기술주와 에너지 시대가 열렸고 최근에는 기술주를 조금씩 팔고 에너지는 계속 사들이고 일본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 이런 게 봤을 때는 원자재 쪽으로 한 10년, 20년을 더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 흐름이 맞다면 준전시 경제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의 흐름이 맞다면은 원자재 베팅은 향후 10년을 먹여 살릴 업종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이제 원유가 될 수도 있고 히토류가 될 수도 있고 광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지수를 먹여 살리는 대장주들은 계속 바뀌어요.
업종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재였다가 금융이었다가 뭐 에너지였다가 기술주, 스마트폰이었다가 AI였다가 계속 넘어가는 것처럼 그 10년 단위의 흐름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투자를 맞춰가야겠다 볼 것 같아요. 코스피도 옛날에만 하더라도 시총 1위부터 10위 기업들이 옛날에는 다 제조업 기반들이 많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인터넷 관련된 뭐 테크, IT 기업들이 되게 많았었고 지금은 이제 AI 수혜를 보는 제조업, AI 수혜를 보는 뭐 기업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흐름에 맞게 투자를 해야 지수를 초과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게 주식 투자의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 감이라고 표현한 한 단어를 지금 20분 동안 설명한 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아까 말한 버핏이 말한 대로 탐욕에 다가가지 말고 절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잘 한다면 아마 보통 사람들도 괜찮은 수익률 낼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금융 교육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좀 한다면 이 정도의 그러니까 예금보다는 훨씬 괜찮은 수익률을 내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게 주식에 대한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로 한 5년, 1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은 투자자의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투자 강국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투자로 부자가 되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다음 먹거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번 연휴 동안은 조금 리프레시 하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니까 잠깐 지금 흐름에 좀 잠깐 중단한 상태에서 버핏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만의 좀 방식으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